안녕하세요. 저는 꿈돼지 조민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원래는요, 사업을 하다가 한 상가 건물에서 건물주에게 쫓겨났던 임차인이에요. 그 쫓겨난 일을 계기로 투자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4개의 상가 건물에서 월 2천만 원의 월세를 받는 그런 건물주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임차인에서 제가 임대인이 되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먼저 오늘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퇴근길 지하철을 탔거든요.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따끈따끈한 예능 보시고 미드 보는 분도 보시고 게임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서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퇴근길 지하철 사람들 가득한 그 시간 속에 공부를 한다는 게,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지하철 속 책 읽는 분처럼 뭔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위에 핀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 지금 하는 거나 잘하지 그래. 여러분은 왜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어떤 게 여러분을 이렇게 투자의 세계로 이끄셨어요? 저의 경우는요, 제가 인생 바닥을 찍던 시점에 다시 살아야 돼서 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여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가수 리쌍 아세요? 이 가수 리쌍이요, 몇 년 전에 그 강남 신사동에 한 건물을 매입할 때 기존의 임차인들을 무리하게 내쫓아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대신 바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왜 길 가다 보면 올리브영이나 미샤 같은 그런 화장품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 사장님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한 사업장을 이제 오픈하는데 오픈하기 전날 꿈을 꿨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저희 집이 쫄딱 타들어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되게 생생해서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길몽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길몽 덕분인지 제가 그 사업장을 오픈하는 첫날 대박이 났어요. 첫날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4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렇게 매출이 쭉쭉 나오더니 첫 달에 매출이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가 8평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월 매출 1억이 더 나오는 그런 알짜 사업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건물주분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매년 올리셨거든요.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 5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저희 사업장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거기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가달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매년 임대료를 올려드려서 제가 처음 들어갈 때보다 임대료가 3배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건물 들어갈 때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물주분한테 직접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 그냥 일단 버텼어요. 그런데 한 3달이 지나니까 법원에서 그 집행관 조끼를 입은 분들이 저희 매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까지 매장을 다 철수해야 된다고 계산대, 제품, 진열대 이런 걸 트럭에 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12월 그 겨울 어느 날 아침에 저의 그 알짜 사업장이 이 트럭 한 대에 실려서 떠났어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직장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루아침에 저희 직원들도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이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한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던 그 사업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브랜드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그 본사 담당님이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들어가고 싶으셔도 여기 자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저희가 일단 6개월의 보장권은 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본사 담당 말대로 진짜 그 상권에 자리가 없었어요. 저도 그 상권을 그래서 다시 가서 둘러봤는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탔는데 내가 내리는 역까지 어느 자리가 날까 이렇게 눈치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 그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나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되게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제 눈앞에 신호등 앞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가 보였어요. 사실 거기가 번화가 상권이었거든요. 거기에 막 9층, 10층 이런 메디컬 빌딩도 있고 옆에는 파리바게트도 있고 올리브영도 있고 통신사 있고 이렇게 핫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페인트 가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는 누가 지나다녀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이상하니까. 근데 이 페인트 가게가 누가 운영하나 봤더니 이 건물주가 직접 30년 동안 가족하고 같이 운영해왔던 자리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 자리 말고는 제가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주를 매일 찾아갔어요. 페인트 가게 문 열 때 같이 들어와서 한 번은 커피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한 번은 점심 드셨어요? 저희 같이 김치찌개 드세요. 막 이래서 가서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옆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한테 만약 이 자리 주시면 제가 이 건물 이렇게 만들게요. 막 이런 얘기를 매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건물주 할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 젊은 아가씨 독하네. 이 자세면 뭐든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인트 가게에요. 10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요. 저는 이제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는 저의 직장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장사도 잘 됐어요. 근데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는 제가 운영하는 그런 화장품도 이렇게 매장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무리 좋은 직장도 사업장도 고객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지금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은 고정비 싸움이라는 거 운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더구나 이렇게 매장 규모가 큰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올 땐 괜찮은데요. 매출이 조금만 빠져도 이게 다 비용이에요. 저는 어쨌든 매장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줄이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직원들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처음에 저희 매장에 직원이 1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10명 직원을 7명, 5명, 3명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3명 정도 되니까 휴무가 겹치면 제가 오픈하는 날부터 마감하는 날까지 혼자 있는 날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제가 이 매장을 오픈하면 10시에 하는데 오후 3시, 4시가 되도록 손님이 안 들어와요. 이번 달 임대료 어떻게 내지? 직원들 월급 뭘로 주지? 지금이라도 그냥 부동산에 매장 내놓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런 심란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듣게 됐어요. 책 제목이 바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었거든요. 책 내용은 대충 이래요. 꼬마 인간 2명하고 쥐 2마리가 한 치즈 창고에 살았는데 그 치즈 창고의 치즈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는 그런 짧은 우화였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객이 갑자기 떠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 창고에 있는 치즈가 점점 줄고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도전이나 공부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더 이상 이렇게 매장에서 치즈 창고 지키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치즈를 찾아 나서자 결심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모았던 종잣돈 모두를 내 집 마련하는 데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정살이를 했어요. 사실 전에는 제가 아침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사실 그냥 잠깐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한숨도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동네 도서관을 다녔어요. 여기 5층에 사회과학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책 보면 앞표지에 저자 사진하고 프로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위기를 겪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를 찾아봤어요. 다른 생각은 없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닥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처럼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뭐 사업, 투자 분야는 다양했거든요. 근데 그 저자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책을 읽고 글 쓰고 운동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행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도 다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해서 인생 달라졌다는데 이거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실행하라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보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뭘 하죠? 목표 세우잖아요. 그리고 결심해요. 그리고 그걸 해요. 3일 동안요. 저도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 3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제가 당시에 친정살이를 했잖아요. 남동생까지 5식구가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책 읽겠다고 새벽 기상을 했는데 저 혼자 일어났다고 온 동네방네 불 켜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부엌에 스탠드 불 하나 켜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글을 쓰라는데 그건 좀 부담돼서 확언하고 긍정문 쓰는 것부터 했고요. 운동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꾸준함이 1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간절했나 봐요. 제가 꾸준히 운동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이거를 3일, 일주일, 한 달, 3달이 지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두 번째로 한 게 바로 블로그 글쓰기인데요. 당시 제가 읽던 책 저자들이 대부분 그냥 블로그를 한대요. 외국 저자들도요. 그래서 그냥 그거부터 했어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유진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자유유진님이 그때 같은 관심 가진 이웃들끼리 소통을 하면 좋대요. 그래서 당시 제 롤 모델이었던 송사무장님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매일매일 댓글 다는 거, 저도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런 이벤트 모임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무장님 같이 유명한 분들이 제 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제 글을 누군가 읽고 힘이 된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찾아온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일상 모든 게 글감 소재가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후기 남기고요. 그리고 임장 다녀와서 후기 남기고 강의 듣고 복습해서 후기 남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다양한 투자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사업 말고요. 새로운 사업들도 하면서 강남에 한강변 아파트도 매입을 하고 대치동 한복판에 건물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월세 2천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은 우연의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한 건요. 대학 다닐 때 고시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서 취업을 좀 하는 텀을 놓쳤어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한 상가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나도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새 치즈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투자, 사업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 다양한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우연에는 이렇게 좋은 우연도 있고 나쁜 우연도 있는 거 아세요? 인생이 되게 막막하고 힘들 때 답답하지만 어떻게든 그걸 풀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이런 기회가 생기려고 그랬나? 라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요.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후회가 남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원래 오늘 야근이 있었는데 칼퇴를 하게 돼서 투자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행크TV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모임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오프에 와도 된다는 이런 기회를 얻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연들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우연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우연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도 우연을 만나실 거고요. 저도 그럴 거예요. 5년 전에 한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요. 지금 25분, 20분 남짓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도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쭉 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네, 리치바님, 네, 저분이 꿈돼지입니다. 네, 어떤 분이 5년 전에 투자 시작금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 근데 그 전에 제가 모았던 종잣돈으로 집을 샀잖아요. 근데 그 집이 좀 올랐어요. 그걸로 이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첫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투자를 한 게 공매 물건이었거든요.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걸 매입하고 그 다음 해에 그때가 상승장이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더니 제 수중에 2억이라는 자본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불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제가 지금은 월세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첫 월세는요,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에서 300에 45만 원 첫 월세 받으면서 그렇게 월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독서가 이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걸 꾸준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 작년에 두 아이를 출산해서 엄마이기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고 싶은 일이 있어서 회사도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계기는요. 이 독서가 저한테는 생존이고 인생을 바꾸는 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간절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책을 읽었는데 그냥 어차피 나는 잃을 게 없으니까 책에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글 쓰는 것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책에 나와 있는 투자 사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씩 성과로 나오고요. 어떤 투자 성과로도 나오고 제 인생의 멘탈을 잡아주는 그 성과로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경험하니까 이 책을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빠도 저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독서하는 시간을 빼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요. 환경 설정이에요. 제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저를 일단 넣거든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행크에서 같이 독서 모임도 해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리더인데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행독 잠깐 쉬고 있지만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환경들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나서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선언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한 달에 몇 권 읽어야 돼요? 1년에 몇 권 읽어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딱 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사실 어떤 분들은 다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읽어도 그걸 내 인생의 공략집으로 만들자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보통 한 권을 읽어도 4번씩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많이 읽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육아하고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투자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서 시간을 쪼개 읽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책을 한 달에 한 권에서 2권 읽고요. 제가 원래 읽었던 책 다시 읽으면서 지금은 이 책이 나한테 이렇게 와닿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음미하면서 좀 책을 읽을 거예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는 없으세요? 네. 투자나 독서나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독서랑 투자가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되게 막연해요. 이게 독서도 처음에 한다고 이게 바로 성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요. 책을 뭐 읽긴 읽었는데 남는 게 없고 어떡하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도 많고 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독서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그래도 막연해도 그냥 꿋꿋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독서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혼자 이렇게 막연하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지 마시고 어떤 스터디나 이 환경에 그리고 먼저 이렇게 독서하고 투자하신 분들의 로드맵을 따라가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 나가면 훨씬 덜 막연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내딛기 전에는 몇 킬로를 뛸 수 있을지 걸을 수 있을지 속도가 얼마나 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이렇게 발자국 내두면 거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계신 같이 소통하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가장 도움된 투자법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요, 투자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요, 꾸준하게 매물 검색하는 거랑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하루에 10분 정도 매물 검색을 해요.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관심 있는 물건, 거기를 매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보던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매입했던 건물 중에 하나 대치동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매물 검색을 해서 했어요. 여기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그렇게 찾고 찾아서 그 상가 투자를 했고요. 매입할 당시에 제가 14억 5천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대안을 하다 보니까 탁상 감정이라는 걸 23억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해도 벌써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이 날 것 같아요. 강남 건물주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요. 강남 건물주가 돼서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건 하나 있어요. 사실 쫓겨날 때 그 트럭을 떠나보내고 그 길을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건물도 많고 상가도 많은데 내 한 칸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쫓겨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거기를 지나갈 일이 있어요. 이제 회사 다니고 미팅 하다 보면 그럼 지나가는데 그 한 사거리에 제 건물이 보여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내 건물이 있구나 이제는. 나도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건물 매입하고 투자도 하지만 대출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출 금리 많이 오르잖아요.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슬럼프는 없으셨냐고 슬럼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이 슬럼프가 올 때 이게 어떻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책 읽고 그냥 부딪히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를 겪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일을 벌려놨잖아요. 상가 건물도 매입했고 아이들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슬럼프가 오고 마음이 힘들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할 때 그냥 눈물 흘리고 뭐 그럴 때도 있죠. 저도 자기 전에. 하지만 그날만 그런 거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선 또 제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그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구나. 그때 한 번 더 저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 슬럼프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시고요. 책도 한번 읽어보고 하세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 투자자들은 진짜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단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로 저는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시면요. 저는 저의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저의 업을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재테크를 하지만 내 업을 만들고 업이 내 재산이 된 후에 그러면서 재테크를 같이 병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업이라는 게 다른 일, 뭐 IT, 코딩 이렇게 다른 일 말고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투자를 계속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업을 저는 만들 것 같아요. 멘탈 관리할 때 꺼내보는 책이요. 그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 저는 그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실제 성과를 내면서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으면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김태현 회장님 아세요 혹시? 그 미국에서 성공한 그 사업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조그만 체구에 굉장히 당차시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로 하는구나. 송 사무장님이 항상 해주시는 이야기도 저한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쓴 책을 보면서 저는 멘탈 관리를 해요.
저희 이제 행크에 독서 스터디가 있어요. 그 스터디를 이끄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꿈돼지라고 있고요. 같이 이제 책을 읽어요. 근데 저희가 좋은 건요, 그거예요. 같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책을 읽다 보니까요.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거, 또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재테크나 투자 이런 가치관이 맞는 분들끼리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관심 분야는 요즘에는 뭘 해도 좋은 시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수익형으로 만약에 5% 6% 이런 상가를 만약에 매입한다고 해도 대출 이자가 더 높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이 수익률이 올라가야지 상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매물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돼지님 처음에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첫 투자할 때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그 목표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내 집도 마련하고 사업장도 생기고 건물도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물질, 뭘 사야 되겠다. 어떤 상가를 사야겠다. 건물을 사야겠다. 이런 목표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계속 나아가면서 저같이 이렇게 처음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힘을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가 시드머니가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3천만 원이 있다면 꾼돼지 쌤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세울지. 지금의 저라면요,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조금의 현금 흐름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현금 흐름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나오게 세팅이 가능하다 하면 이 200만 원을 가지고 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금 흐름을 저는 조금 더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요. 제가 그때 월세 순수익 30만 원 만들 때 제 자기자본금 1,5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3천만 원이면 60만 원, 월세로 따지면 10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달러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3년 안에 1년 안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걸 1차적으로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역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로드맵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세우시고요. 이 목표를 나보다 반년, 1년 먼저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따라갈 것 같아요. 일단 종잣돈 모으시고요.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걸 나보다 반년, 1년 먼저 하신 분들 보면서 그 길을 그냥 쭉 따라가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처럼 처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이 쉽지 않았어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지금은 이걸 봐도 진짜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해보면서 그때 후회하고 이 길 아니다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게 하나씩 성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절대 무리해서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